네, 와이튼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순서죠. 화요 천막회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천막의 깃발이 되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가볼 곳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입니다. 자, 오늘 성남지청에 많은 지지자가 나와 있었고 또 시위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검찰에 나왔는데요. 자, 조사에 앞서서 이 대표는 이번 검찰의 소환이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으로 여기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밝혔는데 먼저 조 부원장님부터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그 출두하는 모습을 저도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네. 근데 야당의 대표시고 하니까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오기랄까 그것도 보이고 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갖고 웅성거리고 샤우팅하고 이런 걸 보니까 예. 일종의 정치 이벤트 같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 같은 것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가 다 동원이 되고 예. 핵심 지지층을 집결하라 이런 문구들도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장면은 예. 이게 무슨 지난번에 누굽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 그 혐의로 검찰에 출두할 때도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예. 한호하고 무슨 양심수의 출정식 같은 너무나 이게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을 저는 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예. 민주당의 예.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걸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범죄 혐의로 받고 있는 게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무슨 뇌물을 받았다거나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대가성의 문제를 입증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두산건설에 45억 받았고 농협에 50억 그다음에 네이버에 39억 등등 해가지고 총 178억 180억 정도의 금액의 후원을 받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건설에는 병원 부지를 3,000평의 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높여줬고요. 네. 네이버는 제2사옥이 가능하도록 지을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내줬고 그 외에도 부지 용도 변경을 했거나 무슨 준공허가를 내주는 등의 대가성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 탄압 검찰이 수놓은 파놓은 함정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표의 출두에 친명계 의원들이 다수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함께 하느냐. 이건 지금 이제 방탄민주당 또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 열리고 있는데 방탄국회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이미지를 강화해 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관계없이 오늘 검찰 출석 또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해서 당이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해야 되고 오늘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특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1야당의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당 지도부라든가 의원들이 가만히 그냥 다녀오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더군다나 수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관계 이미 관심 있는 대다수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두산에 대해서 그 용도 변경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있었고요.
성남 FC에 대한 광고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대가성 부정청탁으로 묶여 있느냐가 이제 혐의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법리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소환도 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정진차 실장을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아예 명시적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미 수사가 당사자에 대한 수사도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볼 때 이미 무혐의 됐던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소를 전제하고 미리 설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뭐 당심 또 지지자들의 마음이 오늘 성남지청에 모인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인데 다시 끄집어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처음에 분당경찰서에서 그걸 고발을 받고 했을 때 거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형 정신병 입원한 문제로 해서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경찰에서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 했다가 불송치 결정 내려지고 난 뒤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 제기가 있자 다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성남지청의 지청장이 박은정 검사였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롯이 친문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차장검사가 박하영 검사든가요? 차장검사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사표를 낸 걸로 알려졌고 이게 이제 작년 6월에 지청장이 바뀌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자꾸 무슨 뭐 무혐의 결정이 났다 뭐 불성취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사실 거의 2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의 행태였습니다. 친문 검사들의. 그래서 그게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검찰의 그 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관심은 이제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쉽게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혐의 사실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 판단 문제입니다.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전 대표나 성남시 관계자가 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부분에 대한 진술이 있다고 이제 보도는 돼 있는데 이제 그 진술 정도가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할 만큼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도 의문이고요. 검찰로서는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등의 여러 가지를 얘기해 왔지만 이미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서 이게 범죄가 성립된다는 확신을 아직까지는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면 지금까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법리상으로 보면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해도 기각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검찰은 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보면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남시의 전략팀장인가 하는 사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건설의 전 사장이 지금 구속이 되었고 그때 공범으로 적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명이나 입증이 검찰 단계에서 다 되어 있다고 보고요. 보통 수사가 이제 마무리 때 부르져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들어가기 때문에 수사를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면 기소 전에 구속영장이나 이런 부분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회가 어제부터 회기가 다시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를 하더라도 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뭐 그렇죠. 구속 자체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방문 일정이 있었어요. 제주도당에 가가지고 강연을 할 예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나 전 의원이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은 제주도당에서 요청한 것인지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조 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 부분은 지금 언론에 나온 거를 앞뒤 맥락을 보면 제주도당에서 아마 연기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요청을 먼저 도당에서 요청했다. 원래대로 하면 오늘 이제 2시 40분경에 공항에서 뭐 기자간담회를 하고 4시에 인근에 4시에
뭐 당원 상대 강의를 하기로 했던 모양인데 이게 지금 당의 주요 인사가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후대사인 예. 주요 인사가 공직자의 신분으로 해서 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죠. 당에서는 지금 그것도 일반 지금 당원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공직을 맡고 있는 분이 어쨌든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예. 다른 말씀을 하셔서 마찰을 일으키면 이거는 지금과 같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행사를 하면 기자들이 할 질문이 뻔하고요. 그게 불에 기름 붓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당에서 아마 정중하게 요청한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제주도당이 이제 최근에 대통령실과의 불화 논란을 의식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뭐 나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옥현 변호사님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드린 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나 부위원장의 사퇴서 이걸 대통령실이 수리하지 않고 그냥 놔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실이 이제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것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는 할 겁니다.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이나 의사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당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반려하는 방식으로 해서 출마를 막는 것까지는 다소 무리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분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 퇴로가 없다고 봅니다. 출마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고 네네. 여전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는 탐탁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어떻게든 좀 강하게 주저앉히려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게 인위적으로 여러 친윤계 의원이나 대통령실을 직접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억지로 주저앉히는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해서 선전을 하게 되면 이후에 또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정까지 다 고려하면서 볼 텐데 며칠간 대통령실이든 나경원 전 의원든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출마 뜻을 접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들은 바가 없다고 밝힌 네. 내용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의 표명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니까 예.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초에 이게 정책 문제로 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생겼는데 이게 전당대회 국민하고 맞물리면서 계속 정폭되는 사안이 정폭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 버렸고 네. 지금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도 지금 다시 주소 담아서 사표를 반려하고 다시 뭐 체제를 정비하기는 조금 시점상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처음부터 사회수석이 나경원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출 탕감 얘기를 했을 때 예. 강하게 공박했잖아요. 그게 대통령실 전반의 의견을 반영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걸 다시 듣고 가기에는 조금 시점상 맞지 않다. 네. 그래서 반려보다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네. 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출마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좀 깊이 고민하실 건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 그게 뭐냐면 당내에서 지금 비판이 터져 나왔잖아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 박수영 의원도 거칠게 표현을 했고 네. 또 나경원 부위원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려진 김정재 의원도 불출마를 권유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번 당내에서 비판이 터져 나오면 이게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당의 초재선 의원이 70%인데 현역 의원의 대부분이 이제 이게 대통령실의 논조를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어서 일단
당내 세력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 지지율 문제인데 지지율 문제는 당협위원장하고 국회의원들이 아직 입장을 다 안 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날 정도가 지나면 정할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지지율이 상당히 변화를 겪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전당대회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 예. 그래서 장구로 하시면서 뭐 이성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혹시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예,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죠. 12사의 수석이 바로 3시간 만에 반박을 하면서 직접 공격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한다는 건 어렵고, 근데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한다면 지금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 나경원이 설 자리는 당내뿐만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에도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출마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예. 정치 생명 결정할 순간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 나경원 부위원장의 선택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회의원 회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회관에 있었던 어제 전시될 뻔했었던 전시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 풍자 전시회가 개최 당일 어제였죠? 기습 철거가 됐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야당 의원들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롱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부터 이 풍자 전시회 철거가 마땅했는지 아니면은 뭐 지나친 표현 자유의 침해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 전시회가 당초에는 허가가 났었죠. 국회 사무처에서. 났다가 이제 아마 그 내용을 보고 국회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진 철거 요구를 했고 그게 수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강제 철거가 된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 내부의 문제인 것 같지만 대통령실이나 그 여당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회 사무처의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해서 이 사안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어떤 공격, 그래서 좀 위축 효과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고교생의 윤석 열차 사건도 있었고요. 또 전실에서 했던 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또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이 연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역시 이제 정부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도한 칼을 들이대는 것의 어떤 영향으로 전시 철거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 풍자에 대해서는 방송의 권리라고 하신 바 있고요. 얼마든지 하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대통령 본인의 판단이신지 아니면 주변에서 좀 과하게 심기 관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쾌하게 느끼실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주변의 측근들이 앞서서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들을 직접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정도의 어떤 정치 풍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대해서 누가 좀 비판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대통령께서도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좀 폭넓게 수용하고 웃으면서 이런 부분을 봐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정치 풍자도 수용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9일날 새벽에 강제 철거를 한 당사자가 민주당 소속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예. 이게 뭐 민주당 측 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국회가 국가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이게 지금 내규에 의하면은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을 침해할 수 있을 때는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내용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2017년 1월에 일명 표창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 사건. 그게 다시 이렇게 상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롱과 비방 뭐 이런 적나라한 표현이 예술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민주당은 관대하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풍자라는 것은 고도의 예술적 은유를 동반하는 것이어야지 예. 이게 무슨 나체를 그린다든가 술 먹고 얼굴이 이 과도하게 불쾌해진 얼굴을 그린다든가 예. 특정인을 개로 표현한다든가 아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철음회 등 민주당 의원하고 무소속 12명이 했던데 그분들 나체 그려놓고 그분들 술 취한 모습 그려놓고 그분들을 개로 표시하면 그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신이 보더라도 조롱과 비방이 표현의 자유에 속할 수는 없다. 이게 네. 어쨌든 국회가 갈등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도 있다는 점은 뭐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화요 천막회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